네, 안녕하세요. 금요일에 만나는 영주 FM 영주가 좋아 아나운서 김선영입니다. 네, 가을이 깊어가는 이 시점, 이번 주 내내 심장을 뛰게 하는 특별한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바로 KBO 한국 시리즈가 한창인데요. 야구 팬들에게는 이보다 더 설레는 순간이 있을까요? 그동안의 치열한 경쟁을 뚫고 올라온 두 팀이 우승을 향해 마지막 승부를 벌이는 지금, 한 경기 한 경기가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야구 팬이 아니라도 가을 야구 열기는 누구나 느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번 한국 시리즈는 삼성 라이온즈와 기아 타이거즈가 32년 만에 맞붙는다고 하죠. 승패를 떠나서 오랜 역사를 가진 두 팀의 대결을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참 즐거운 이벤트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주가 좋아도 가을 야구처럼 즐거운 소식들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힘차게 시작해 볼까요? 네, 영주가 좋아 오늘도 먼저 한 주간의 지역 소식 전해드리는 영주 돋보기로 시작하고요. 김수종 기자와 함께하는 영주 토파보기에 이어서 금주 핫이슈 클릭 영주인까지 함께하겠습니다. 네, 먼저 영주 돋보기 첫 소식입니다. 영주 제1고등학교 사이클부가 경남 창원에서 열린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서 금메달 3개를 획득하며 전국 최강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첫 금메달은 1km 독주 부문에서 대회 신기록을 세운 박준선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제104회 대회에서 2관왕에 올랐던 박 선수는 이번에도 금메달을 따내며 단거리 종목 최강자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이어 단체 스프린트에서는 박준선, 이규빈, 윤석현 선수가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특히 1학년 이규빈과 윤석현 선수는 이번 금메달로 앞으로의 선수 생활에 큰 동기부여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준선 선수는 개인 스프린트에서도 금메달을 추가하며 대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는데요. 3학년인 박 선수는 고등부 마지막 대회에서 3관왕 목표를 달성해 매우 기쁘다며 항상 지원해준 부모님, 교장 선생님, 감독님, 코치님 그리고 팀 동료들과 이 기쁨을 나누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영주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오는 26일 오후 7시 영주 문화예술회관 까치홀에서 창작 교성곡 무섬 외나무 다리 공연을 선보입니다. 이 공연은 2014년 경상북도 공연장 상주단체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경북문화재단이 주최하고 영주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영주 문화예술회관이 주관하며 경상북도가 후원합니다. 외나무 다리는 독창, 중창, 합창 등 다양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창작 교성곡으로 영주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독도 오페라 합창단이 협연합니다. 이번 무대는 김영석 지휘자의 지휘 아래 소프라노 한나형, 테너 최호업, 바리톤 권용일이 출연해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공연은 선착순 무료 입장으로 진행되며 자세한 사항은 영주문화예술회관 누리집과 네이버 밴드 까치홀을 참조하거나 영주문화예술회관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영주시가 국내 여행문화 활성화를 위해 최고의 여행지를 선정하는 2024 SRT 어워드에서 올해 최고의 여행지 대상을 수상했습니다. 이는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수상으로 9월 한 달간 진행된 독자 투표와 여행 작가, 기자 등의 전문가 평가, 에디터 평점, 방문 관광객 데이터베이스 분석, 또 온오프라인 홍보 자료의 편의성 평가 등을 바탕으로 최종 선정됐습니다. 영주시가 대상에 선정된 주요 이유로는 부석사와 소수서원 등 유네스코 세계유산을 보유한 점과 관사골과 영주 어드벤처 캐슬 등 새로운 관광 명소가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점으로 꼽혔습니다. 특히 전통 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해 계승하고 체험 관광을 아우르는 새로운 관광지로서의 매력이 높게 평가받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영주 돋보기 전해드렸습니다. 여기는 89.1MHz 영주 FM입니다. 한 주간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는 영주가 좋아. 진행의 아나운서 김선영입니다.
네, 이어서 오늘도 누구보다 영주 잘알 영주 박사 김수종 기자와 함께 영주의 다양한 소식을 알아보는 영주 톱파보기 함께하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요즘 가을 날씨가 너무 좋아요. 네, 저도 지난주에 또 봉현 산림치유원에 네. 걸어봤는데 산림치유원에 벌써 단풍이 들기 시작해요. 오, 단풍이요. 네, 들기 시작해서 아마 이번 10월 말 11월 초쯤 되면 아마 산림치유원 단풍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관광지로서는 네. 다시 한번 또 추천하는 바입니다. 맞아요. 이제 이 단풍철 되면 우리 영주에도 관광객들이 늘어나는데 안 그래도 오늘 뭐 제가 돋보기에도 전해드렸는데 오늘 김수종 기자가 전할 내용에도 영주시 2024 SRT 어워드 대상에서 우리 영주시가 상을 그렇죠. 받았다는 반가운 소식. 그 네. SRT라는 거 하는 게 이제 서울 수서에서 출발하는 열차잖아요. 네네. 열차에 매거진 잡지가 있거든요. 뭐 우리가 KTX 매거진처럼 SRT도 매거진이 있는데 SRT 매거진에서 매년 이제 관광지로서 여러 곳을 선정하는데 올해도 2년 전이죠. 22년도에 하고 24년도 올해 두 번째 또 SRT 매거진 영주가 최고의 관광지라고 또 선정이 되었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주라는 것이 21세기는 사실 관광으로 먹고 사는 측면이 강하잖아요. 근데 영주가 이런 SRT 타고 와서 영주 오는 사람들한테 홍보가 잘 되고 있고 또 관광지로서 주목을 받고 있다는 것이고 특히 또 이번 가을에 선정되었다는 것은 가을에 이제 부석사, 아까 말한 소서원뿐만 아니라 영주에 있는 영주호 등에서 영주의 관광할 곳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고 네. 안정적으로 관광 홍보를 잘하고 있다는 뜻으로 좀 해석하면 될 것이라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부석사 그 은행 네, 은행나무도 아마 정말 10월 너무 말 11월 아름답죠. 초쯤 되면 아마 피크 될 거라고 생각해도 저도 아마 지금 예정은 31일쯤에 소서원 갔다가 부석사 한번 둘러볼 예정입니다. 네, 이맘때가 특히 이제 영주 관광하기 참 좋은 계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사 기준이나 선정 방식은 어떻게 그래서 뭐 되나요? 이제 지난 9월 한 달 동안 SRT를 잡지를 배치해 놓고 이런 독자들 12,000명 대상으로 선정을 했고 또 기타 뭐 여행 작가라 여행 기자들에 대한 전문가 평가, 그다음 에디터 평점, 그다음 관광객들에 대한 데이터 분석 등 통해서 정말 지역이 얼마나 열심히 그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알기 위한 데이터들을 가지고서 이제 선정을 하는 거고 또 영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석사, 무선마을, 소서원 등 주요 거점 관광지들이 너무 알려져 있기 때문에 아마 영주가 관광산업으로서 노력하는 측면이 아마 좀 이렇게 잘 표현됐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평점받고 또 상을 수상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KTX 매거진은 뭐 이미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우리 SRT 매거진도 독자분들이 많으실까요? 그렇죠. 어느 정도의 잡지인가요? 네, 그러니까 SRT 매거진도 발행 부수로 한 4만 5천 부 정도 하니까 국내에 지금 아마 일반 월간지로 보자면 여행 스케치라고 하는 또 단독 잡지가 한 5만 부 찍거든요. 굉장히 네. 많이 찍고 KTX 매거진과 SRT 매거진이 한 4만 부 정도 찍으니까 굉장히 발행 부수가 많은 편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주로 지방을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기차를 타면 늘 자리에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네. 저도 뭐 기차 탈 때마다 속속이 보는데 간혹 영주가 나오면 저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맞아요. 반갑죠. 네. 그만큼 이제 영주라는 데에 사람들이 좀 이렇게 중점적으로 보고 있고 이번에 선정된 영월, 목포, 태백 등이 사실은 관광지로 요즘에 뜨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주가 선정되었다는 것은 아마 올해 하반기 영주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영주를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니까 네. 이제 하반기 관광지에 있는 여러 상인들이나 이런 분들 좀 준비를 더 하시라는 의미일 거고 아마 가을 여행, 겨울 여행을 영주로 오겠다는 사람들도 목표도 아마 새롭게 계획도 세울 거라 생각을 하니까 준비들 많이 하시고 저도 네. 또 관광 홍보를 위해서 또 열심히 또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네. 자, 반가운 소식이었고 우리 두 번째 소식도 보니까 영주시와 한전 영주지사가 네. 1인 가구 안부 살핌 서비스 네. 협약식을 가졌네요. 그렇죠. 이게 네. 이제 사실은 1인 가구들의 문제들이 뭐냐면은 가족들이 없다는 얘기고 가족이 있더라도 뭐 멀리 있거나 혹은 뭐 금세 살펴보지 못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우리 옛날에 그 농담으로 그런 얘기 있었어요. 군대 남자친구 가면 애인한테 편지를 매일 보내면 군대 제대할 때 되면 우편 배달부하고 애인이 결혼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은 여기 사람은 가까이서 자주 보지 않으면 이제 건강이나 안부를 챙기지 못하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예전에는 사실 우편 배달부, 택배원 혹은 신문 배달
뭐 한전의 그 검침원, 가스 검침원 이런 분들이 거의 한 달에 한두 번씩 오기 때문에 특히 우체부나 택배원들은 매일 오지 않습니까? 매일 자주 오기 때문에 이제 체크하는 것이 가능했었는데 이제 지금은 또 비대면 서비스로 바뀌었잖아요. 바뀌다 보니까 이걸 매일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이제 KT하고 한전에서 보면 AI 기능 가진 지니 같은 그런 프로그램 있지 않습니까? 그래 그런 걸 집에 설치하면 금방 알 수 있는 게 집에서 물을 좀 적게 쓰네 혹은 전기를 적게 쓰네 뭐 전화를 뭐 적게 쓰네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한전이라는 것이 그래서 이제 1인 가구 중에서 정말 어려운 분들한테 그런 AI 기능의 장비들을 설치함으로 인해서 정말 이 사람이 하루에 쓰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 혹은 전기 양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서비스거든요. 그렇게 하면은 금방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영주 이런 희박식을 통해서 정말 지역사회에 있는 독거 노인들에 대한 도움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점점 뭐 독거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네, 이런 서비스들이 앞으로 더 필요한 서비스가 될 것 같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또 어떤 성과나 어떤 의미가 생길 거라고 보세요? 이 서비스가. 시장님뿐만 아니라 한전의 지사장님도 뭐 똑같은 얘기를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역시 1인 가구 시대에 고독사 예방에 가장 큰 목적이 있는 거고 그다음에 1인 가구도 어떻게 보면 더 행복하고 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위해서 지역사회가 뭐 그런 것들을 함께 책임지고 또 이런 독거노인들이라든가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케어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영주시가 뭐 그런 데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또 체크함으로써 지역의 어르신 문제에 대해서 어르신 복지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겠다는 것을 표명하게 했었기 때문에 여기가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긴 하지만 또 이거로 보자면 어르신들도 편안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의지로 저는 보고서 이런 것이 좀 확대해서 더 많이 좀 됐으면 지금은 사실은 뭐 47가구 정도 작게 시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좀 더 크면 470가구 정도, 4,700가구 정도 해서 지역에 전부 다 혼자 사는 어른들에 대해서는 뭐 기본 케어가 가능할 정도의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고 아니면 소정금액이죠. 한 달에 한 3, 4천 원 정도만 물면 사실은 더 할 수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어르신 복지 차원에서 좀 더 확대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뭐 예전에 뭐 지금도 그런 얘기 많이 하지만 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한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노인 한 분을 돌보는데도 이제는 진짜 한 마을이 그렇죠. 필요해진 시기가 된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제 하반기 들면서 우리 영주시에 또 반가운 소식들이 계속 들어오네요. 과수 거점 산지 유통센터 분야에서 150억 원의 예산을 또 확보를 했다고요? 그렇습니다. 영주 지금 이제 영주 풍기 IC 옆에 봉현면에 과수 거점 산지 유통센터가 하나 있거든요. 하나 있는데 보통 이제 사과가 경상북도 북부 지역에 사과가 많다 보니까 시군에 하나 정도는 있어요. 있는데 영주, 안동, 청송 정도는 다 있는데 김천도 있고 하는데 이번에 1,500억 예산을 받아서 또 유통센터가 하나 더 들어오는 거거든요. 아마 경상북도에 있는 시군 중에 아마 최초로 2개가 들어오는 것인데 이게 왜 의미가 있냐라고 하면 이게 사과의 전반적인 집화, 선별, 저장, 출하 기능을 가진 복합 기능에 쉽게 보자면 도매시장 같은 역할이에요. 역할인데 영주가 사과가 전국에 10한 4, 5% 정도 하거든요. 사과 생산량이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집화시설은 사실은 굉장히 작은 규모래요. 그러니까 영주 사과 생산량의 한 7분의 1, 6분의 1밖에 되지 않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집화시설 하나 더 늘리는 거는 지역에서도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1,500 예산 받아서 빨리 준비하면 아마 2년 안에 새로운 그런 APC가 들어오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제일 궁금한 게 이제 과수농가들이 아닐까 싶은데 네네. 그분들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혜택이 돌아갈까요? 그렇죠. 이제 사실은 1,500억 정도 예산을 받아서 지금 예정은 이제 수능면 석결이라고 해서 수능면 사무소 아래쪽에다가 평수로 한 4,000평 정도 되는 규모의 APC를 새로 만드는 거잖아요. 이제 사실은 사과 뭐 가수원 하면 이런 거죠. 가수원을 하면 사람들은 가수원은 사과를 생산해서 지역의 도매상에 다 넘길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과를 생산하는 농민들은 다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빨리 수매가 가능한 가까운 거리에 또 가격을 비싸게 쳐주는 데다가 납품할 수밖에 그렇겠죠.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는 영주의 사과가 아까 말처럼 1년에 7만 톤이 생산되는데도 불구하고 빨리 수매를 못한다든가 가격이 맞지 않아서 안동이나
청송까지 가는 경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가격을 조금 더 준다든가 또 더 빨리 수매를 해주는 경우에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영주사과라고 하는 브랜드가 재밌는 게 뭐냐면은 경북사과나 혹은 안동사과, 청송사과로 팔려나가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 이유는 7만 톤의 사과 중에 영주 APC가 지금 하는 게 1만 2천 톤밖에 되지 않아요. 6분의 1 정도밖에 네. 되지 않는 거죠. 그리고 나머지 이제 지역에 있는 작은 도매상들 있죠. 작은 도매상이라든가 혹은 뭐 개인적으로 아는 뭐 택배를 통해서 지인들한테 사과를 팔다 보니까 영주 사과가 있지만 영주 사과 브랜드로 팔지 못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네. 있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주에 또 다른 APC가 반드시 필요했던 거죠. 그런데 사실은 저도 물어보니까 지금 순흥면에 새로운 APC가 들어온다고 해도 한 1만 사과 1만 톤 정도밖에 네.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조금 늘어나긴 하지만 굉장히 많이 늘어난 건 아니에요. 아직도 부족하네요. 네,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보면 경상북도에서도 저희가 두 번째로 생겼다고 그러니까 경상북도 시군 중에 한 곳이 있다가 두 개 되는 건 영주밖에 없거든요. 장기적으로 한 곳 더 생긴 건 바람직하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한 곳이었지만 두 곳까지 늘었다는 건 아주 훌륭하고 기분 좋은 뉴스긴 합니다. 제가 또 추가적으로 몇 가지 확인을 해봤더니만 그 7만 톤이 그러니까 7만 톤 중에 1만 톤을 하고 또 1만 톤이 되면 상시적으로 고용 인원이 한 5명, 10명 정도 정규직이 들어올 수 있고 특히 가을에 이제 사과 수매가 많을 때는 비정규직으로 해서 한 40명 정도를 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역에 고용 효과도 있는 거죠. 고용 효과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한 영주 사과라고 하는 브랜드로 판매되는 양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다는 건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제가 이제 늘 영주에 좀 답답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풍기에 인삼이 굉장히 많이 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풍기에도 인삼 도매 시장이 없어요. 맞네요. 없어요. 없네요. 그다음에 경상북도 북부 지역하고 강원 남부 지역에 임산물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영주 같은 데도 임산물 도매 시장도 없어요. 사실 그런 면에서 보자면 농업이 농사를 아무리 잘 돼도 요즘은 사실은 판매를 잘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영주시는 지금 이제 사과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도매시장에서 두 군데를 마련하는 측면이 있긴 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사과 APC뿐만 아니라 인삼이라든가 그 임산물 이런 것들을 확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인삼 관련해서도 제가 뭐 영주시에다 물어봤더니만 지금 분기 인삼 농협이 있거든요. 인삼 네. 농협에서 산지 집화로 해서 가을 이렇게 지금 한 10월 11월에 추수기에만 산지 집화장만 운영한다고 하더라고요. 간단하게 수매를 해서 쉽게 보자면 수매해서 좀 속된 말로 얘기하자면 금산 인삼 도매시장에 넘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굉장히 좀 애설픈 네, 얘기고 참 안타까운 얘기죠. 그러니까 영주 인삼이 분기 인삼이 분기에서 제대로 도매 시장이 형성이 안 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수매에서 다른 곳에 가서 도매를 넘기는 꼴이 벌어지는 거죠. 사과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사과 7만 톤이 있어야 되는데 7만 ton 중에 영주가 지금 10,000톤이고 주가로 10,000톤이니까 2만 톤밖에 수매를 못한다는 거는 영주사과가 영주사과로 팔리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현실인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소매시장을 활성화하는 것도 의미가 있긴 하지만 영주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시 차원에서 혹은 도 차원에서 영주의 사과나 인삼 같은 경우들은 도매시장을 만들어내고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런 APC 센터가 생겨서 더 많이 생겨야 되는 거죠. 더 많이 생겨서 정말 영주 사과 혹은 분기 인삼 이런 것들이 제대로 브랜드화되고 판매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인데 제가 지금 당장 급한 것이 아까 사과에 대한 도매시장, 인삼 도매시장, 임산물에 대한 도매시장 뭐 이런 것들이 규모를 좀 더 크게 활성화해서 만들어내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뭐 150억 원 확보했다고 반가운 소식이긴 했는데 사과로서는 굉장히 네. 반가운 소식이고 의미가 있는 소식이긴 합니다만 맞아요. 추가적으로 더 필요한 측면도 있다고 보는 거죠. 맞네요. 네, 뭐 여기에 너무 이제 들떠서 좋아할 게 아니라 앞으로 또 산적돼 있는 과제들도 많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영주가 좋아. 네, 오늘 청취자 여러분께 또 영주 토파보기 김수종 기자와 함께 영주의 또 반가운 소식들 한번 살펴봤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좋은 소식들로 또 만나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네, 올해 가을은 유독 비 소식이 참 잦습니다. 지난 주말 비 오는 주말이었는데요. 이날 우리 영주에 딱 어울리는 축제가 있었어요. 막걸리 한 잔의 매력을 만끽할 수 있는 막걸리 축제였는데요. 네, 2024 신영주 번개시장 막걸리 축제 지금 화면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그렇죠. 더 심하게. 엉덩이를 좀 더 심하게 흔들어. 그렇지. 좋다. 열심히 일한 자 즐겨라. 전통시장 한복판에서 춤판과 술판이 제대로 열렸습니다. 경기 침체에 빠진 전통시장을 살리기 위해 상인들이 합심해서 나섰다는 이번 축제. 지금 엉덩이를 봅니다. 엉덩이를. 2024 신영주 번개시장 막걸리 축제. 지금부터 함께 즐겨보실까요? 지난 18일 금요일부터 20일 일요일까지 신영주 번개시장에서 막걸리 축제가 열렸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이번 축제는 신영주 번개시장 상인회가 중심이 돼 전통시장 활성화와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기획된 행사인데요. 지난해 개최된 축제가 큰 호응을 얻으면서 올해는 더 풍성한 볼거리와 먹거리를 준비해 열리게 됐습니다. 특히 시장 내 상인들과 지역 특산물을 이용한 먹거리와 저작거리 콘셉트에 맞춰 옛 주막 느낌을 살리고 분위기를 띄워줄 각설이 공연과 포토존도 마련돼 있습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제2의 막걸리 축제를 하게 되었는데 막걸리 축제를 통해서 지금 사라져가고 잊혀져가는 전통시장을 갖다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제가 막걸리 축제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작년에 좀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 손님 통제라든지 질서, 또 다양한 음식 문제, 프로그램 문제에 올해 더 많이 보완을 했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좀 축제 분위기가 날 수 있도록 내 운동도 달고 이렇게 좀 기획을 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이해를 하지만은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안전 통제라든지 또 역시 또 막걸리 축제라는 그 주제가 막걸리다 보니까 어떤 애로사항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조금 더 보완해서 내년에는 더 활기차고 더 재미있고 더 즐길 거리 있는 축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신영주 번개시장 막걸리 축제를 축하하기 위해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셨는데요. 한 말씀 들어볼까요? 먼저 영주시 박남선 영주시장님 소개했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우리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 시장 막걸리 축제가 날짜를 아주 잘 잡은 것 같습니다. 막걸리는 비가 와야 제맛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안주로 문어도 있지만은 부치개, 튀김 아주 막걸리에 맞게끔 안주도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드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상북도의회 의장 박수만입니다. 충성, 충성. 오늘은 막걸리 축제에서 저런 분도 굉장히 즐겁게 한 인원이 되고 박수 쳐서요. 오늘 날 부른 날 이 막걸리보다 더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이 작년에 유재하 회장님께서 우리 번개시장 상인 여러분들께서 준비를 하셨는데 이것도 굉장히 좋은 축제로 자리매김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마음 놓고 막걸리에 한 취해 보시고 옛 추억에도 잠겨 보시는 그런 뜻깊은 행사가 되었으면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천 이동삼동 지역구의 김하순 의원입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시죠? 예,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네, 전규 시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항상 우리 더 의장님 말씀하셨듯이 내일은 더 멋지고 알찬 우리 막걸리 축제 되도록 유재하 회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열심히 할게요. 이렇게 발표점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자, 지금부터 개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 제2회 신영주 번개시장 막걸리 축제 개회를 선언합니다. 흥나는
닭서리 공연을 보면서 맛있는 안주에 막걸리 한 잔, 이보다 짜릿한 순간이 있을까요? 평소라면 전통시장을 찾을 일이 없었던 시민분들도 오늘 막걸리 축제를 즐기면서 전통시장만의 다양한 매력을 느껴보는데요. 영주에서만 맛볼 수 있는 전통 막걸리를 홍보하는 건 물론 신영주 번개시장의 활력을 불어넣는 이번 축제는 그야말로 일석이조의 행사입니다. 이런 풍성한 축제를 만들기까지는 상인분들의 많은 노력과 고민이 있었습니다. 처음 구경 때 보고 처음 나와봤는데 너무 즐겁고 흥미롭고 그리고 판매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조금 기간도 일단 길어졌고요. 이 알려진 부분이 사실 좀 홍보가 좀 늦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찾아오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시설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보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아침마다 사진을 찍어서 페이스북에다 올렸어요. 많이들 오시라고 좀 홍보도 했는데 오늘은 또 어쩔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많이 찾아와 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많이 좀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상인분들이 같이 협력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와 주세요. 이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바로 막걸리 빨리 마시기 대회입니다. 막걸리 한 통을 가장 먼저 마시는 사람이 우승하는데요. 과연 그 주인공은 누가 됐을까요? 하나, 둘, 셋, 마셔, 빨리 마셔, 빨리 마시게 돼. 자, 시간이 갑니다. 시간이 가요. 자, 하나, 둘, 셋, 스톱. 그만. 자, 잠시만. 저처럼 드시는 거고. 오케이. 자, 요거 상품입니다. 자,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영주 막걸리 축제 앞으로 많은 홍보 좀 해주세요. 그래요, 감사드립니다. 그 시장이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많이 찾아주시고 그 향수를 즐길 수 있도록 많이 찾아오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희들 또한 이런 축제를 통해서 이 시장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고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양한 음식과 다양한 즐길거리로 여러분을 맞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평소에는 느끼지 못했던 전통시장의 매력을 막걸리를 통해 더 구수하고 풍성하게 느낄 수 있었던 2024 신영주 번개시장 막걸리 축제. 전통시장을 활기차게 만드는 데 힘쓰는 상인분들과 전통시장을 사랑하는 영주 시민들이 만들어낸 시너지 효과가 이 축제를 더 빛나게 해주네요. 내년에도 찾아올 신영주 번개시장 막걸리 축제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영주를 빛내고 있는 분들을 만나보는 시간 클릭 영주인입니다. 네, 오늘은 영주를 무대로 특별한 도전을 하고 계신 청년 창업가 한 분을 모셨는데 청년이라고 하기에도 너무 앳돼 보여서 깜짝 놀랐어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그죠, 여러분. 대표님이라고 부르기에도 너무 어색한 느낌이 들 정도로 네, 너무 아직까지 에리에리한 우리 경상도 말로 네, 그런 대표님을 이렇게 또 만나게 됐습니다. 먼저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풍기푸딩 랩이라는 이제 영주의 특산물을 활용해서 푸딩을 개발하는 그러한 기업을 아직 대표라고 스스로 칭하기에도 어색한 초보 창업가 강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청년 창업가라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29배 창업을 이루셨대요. 네. 예, 지금 그럼 아직 29이신 네, 건가요? 올해 했어요. 네. 와, 부럽습니다. 29의 대표님 얘기를 들으실 수 있어서. 자, 브랜드 풍기푸딩 랩.
네, 풍기에 뭔가 인삼도 있고 또 푸딩은 뭐 이제 많은 분들이 아실 테고 네. 랩이라는 뭐 연구소를 뜻하는 네. 뭐 이렇게 이름을 지으신 것 같은데 조금 이 브랜드에 대해서 소개를 조금 자세히 해주실까요? 네, 그 저의 브랜드 이름을 보시면은 이제 풍기는 아무래도 풍기 인삼이 유명하고 제가 이제 인삼을 활용한 디저트를 개발하고 싶어서 이제 이렇게 퇴사를 하고 도전하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저의 기업은 이제 사회적인 기업, 경제 기업을 지향을 해가지고 이제 풍기나 이제 영주 전체적으로 이제 농산물을 활용하고 그리고 지역 경제와 상생하면서 네. 계속해서 푸딩 제품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그런 브랜드입니다. 아, 인삼이라는 것 자체가 쌉쌀한 맛 때문에 네. 사실 디저트로서는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생각도 드는데 네. 이렇게 또 대단한 도전을 또 하신 것 같기도 해요. 인삼 디저트 말씀도 해주셨고 네. 회사 다니시다가 이렇게 창업을 하셨다고 하는데 네. 직장에서는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궁금하네요. 아, 네. 저는 일단은 완전 전공과는 무관한 그런 직장을 다녔고요. 저희 전공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방송 쪽보다는 이제 제가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라서 이제 수출입 업무를 했어요. 네. 그래서 구매 담당 일반 직장인으로 생활을 하다가 그냥 제가 진짜 하고 싶은 거는 뭔가 창업가의 길을 걷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 첫 시작을 영주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멋있어요. 네, 직장 생활 다들 힘들고 퇴사를 꿈꾸는데 진짜 이렇게 이른 나이에 퇴사를 결심하시고 이렇게 창업이라는 새로운 도전하신 게 정말 멋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풍기 푸딩 랩, 굉장히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쉽게 생각하기 어려웠던 아이템이라는 생각도 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생각을 하셨어요? 뭐 고양이 풍기신지 뭐 인삼을 원래 좋아하셨는지. 네. 뭐 일단은 계기는 제가 작년에 이제 코로나가 풀리고 나서 처음으로 여행을 간 게 대만이거든요. 그래서 대만 여행 돌아와가지고 이제 직장 다니다 보니까 연차 껴서 바쁘게 가와가지고 거기서 산 우롱차랑 펑리수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우롱차는 알겠고요. 네, 펑리수는 이제 대만의 기념품이에요. 약간 네. 파인애플 케이크 같은 건데 대만이 아열대 기후다 보니까 파인애플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앙금으로 해가지고 만든 과자 같은 건데 그거를 차랑 마시니까 갑자기 그 여행에 다시 온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너무 이거 작은 건데 너무 힐링을 받는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그래가지고 저도 요런 비슷한 거 한국에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뭐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뭐 솔직히 딱히 막 떠오르는 특산품이 없었어요. 우리나라는. 네. 네. 근데 대만 여행 가면 모두들 펑리수를 한 박스씩 들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은 나도 이런 거 만들어 보고 싶은데 그러면 한국에 외국인들이 생각했을 때 한국의 특산품으로는 인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우리는 다 쓰고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디저트로의 가능성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네, 그래서 그거를 구상하던 중에 이제 우연히 영주시 사이트에 갔는데 이렇게 청년 창업가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운명같이 느껴졌어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서울시에서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부 지원 사업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영주 거에 집중해보자 하고 해서 넣었는데 돼가지고 네, 그 계기로 이제 영주에서 창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영주가 고향이시거나 이런 건 아니신 거네요? 네, 아니었고 대신 영주에 몇 번 여행을 왔었고 좋은 인상을 받았었어요. 네, 그래서 영주를 택하게 되었습니다. 영주 여행을 오셨던 계기로 해서 또 영주 홈페이지를 찾아보셨을 거고 네. 또 거기에서 이렇게 청년 창업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서 또 알게 되셨던 거네요. 네, 그게 처음 팝업으로 이렇게 있었어요. 네. 이래서 또 여행이 참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또 해봅니다. 우리 네. 영주에 또 많은 여행객들이 오셔야겠구나라는 생각도 들고 영주 레벨업 동양대 프로그램에도 또 참가를 하셨다고 들었는데 이것도 뭐 창업과 연관된 프로그램인가요? 네, 맞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 때문에 이제 영주에서
네,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게 이제 대학교에서 조금 연계해서 하는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저도 자세히는 모르지만 아무래도 요즘 지역 소멸이라던가 인구 유출이 심하다 보니까 네, 좀 지역에서 하는 창업가들도 있고 아니면 서울에서 영주로 새로 뭔가 시작해보고자 하는 분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1,350만 원 정도? 네, 최대 그렇게 지원을 해주시고 있고요. 그 외에도 한 달에 한 번씩 그 멘토링 프로그램을 통해서 교육 기회도 제공받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너무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고, 네, 그동안 받은 도움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서울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다고 했는데 우리 영주만의 프로그램 중에 우리 대표님의 눈길을 사로잡았던 건 어떤 거였나요? 우선은 이제 시기적으로 그 서울 프로그램은 조금 더 하반기에 있었고 요거는 상반기였는데 저는 좀 빨리 하고 싶어가지고 네 그렇게 한 건데 이제 서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고려했던 거는 넥스트 로컬이라고 서울 시민들만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왠지 시기상으로 그걸 떨어지면은 다른 거는 지원을 못 해볼 것 같아서 네. 이게 저는 사업 계획서를 넣었는데 동양대 프로그램이 돼가지고 그냥 이거 올인을 해보자. 네. 이렇게 됐습니다. 시기상 또 이렇게 타이밍이 또 잘 맞았던 것 같고요. 네. 얼마 전에 그 로컬 브랜드 차곡차곡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서 우리 대표님을 만날 수 있었거든요. 이 해당 행사에는 또 어떻게 참여를 이날 하셨었어요? 이것도 이제 영주 레벨업 동양대 프로그램 진행해 주시는 네, 매니저님이 단톡방에 올려주셔가지고 좋은 기회인 것 같으니 네, 참가하실 분 있으면 해보시라라고 해서 저도 이제 하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일단은 이 행사에 참여를 하면서 저는 많은 영주 시민들을 만날 수 있었어요. 그렇죠. 그게 가장 큰 수확이었던 것 같고 저는 무료 시식 행사를 진행했었는데 이제 한번 맛보고 나서 맛있다고 네, 친구나 아니면 다른 가족분들 데리고 오시거나 아니면 또 리필해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가지고 네. 너무 기분이 좋고 또 빨리 매장 내라고 하셔가지고 네. 아무튼 좋은 경험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았었네요. 오늘 그래서 저는 이날 맛을 못 봤었는데 우리 대표님이 방송 오시면서 직접 그날 무료로 네, 한 거랑 제공했던? 네, 비슷해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품을 들고 오셨어요. 인삼하고 바나나? 네. 네, 어떤 제품이에요? 이거 잠깐 소개해 주실래요? 네, 제가 시식을 그때 진행했던 거는 바나나 푸딩이었는데 네. 굉장히 인기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테스트를 해봤는데 인삼을 생크림에 조금 우려내요. 한 하루 정도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은은하게 그 인삼 향이 생크림에 이렇게 좀 물들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활용한 네, 그 바나나 인삼 푸딩입니다. 네. 이렇게 가져오셨으니까 맛을 봐야 될 것 같고 네. 두 개를 들고 오셨는데 우리 저기 감독님도 두 분이 계시고 옆에 작가님도 계시고 어느 분이 같이 맛봐 주실까요? 저 혼자 맛보기보다 우리 작가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같이 한번 맛을 볼게요. 네. 일단 향기가 바나나 향, 인삼 향이 나요. 그런가요? 네. 네. 향이 두 개 다 느껴지고 일단은 부드러운 크림부터 한번 먹어볼게요. 인삼 향이 나요. 그런가요? 다행이다. 인삼 이제는 요게 인삼이죠 지금. 아니요. 알갱이가. 인삼은 아예 있으면 이상할 것 같아서 네. 체에 걸렀습니다. 체에 걸고 네. 그럼 지금 알갱이는 바나나? 네, 바나나랑 바나나고 이 푸딩 자체에 이제 인삼 베이스가 깔려 있는 네, 거네요. 맞아요. 너무 맛있는데요. 독특하다. 네, 생크림에만 인삼을 조금 그리고 네. 약간 그 인삼의 쌉싸름한 맛이 잘 느껴지진 않는데 대신에 이렇게 좀 너무 느끼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싹 잡아주는. 그래요? 좋은 피드백 감사합니다. 이게 인삼이 너무 많이 느껴지면 인삼 확실히 싫어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서 조금 조심스러웠어요. 향은 살짝 느껴지는데 네. 뭐
애들이 먹기에는 네. 여기 인삼이 있다고 생각은 못할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느끼함은 잡아주는 네. 부드럽고 달콤하고 왜 리필이 들어왔을지 알 것 같아요. 먹고 나서 느끼하면 사실 리필 못 하거든요. 근데 느끼함이 없으니까 드시고 나서 이렇게 리필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방송을 해야 되는데 계속 들어가네요. 네, 요런 제품들을 요 제품 외에 또 지금 뭐 개발하고 계신 제품들은 어떤 게 있어요? 저는 이게 좀 시행착오를 겪고 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이거는 지금 브레드 푸딩 같은 형식인데 네, 빵도 살짝 들어있고요. 약간 저는 일본식 그 계란찜 같은 그런 푸딩도 만들고 싶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 온도라던가 그런 거 다 일정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걸로 좀 시행착오 겪고 있는데 우선은 홍삼 푸딩 만들고 싶고요. 홍삼. 네, 영주 사과를 이용한 사과 푸딩 같은 것도 개발하고 싶습니다. 하고 있어요. 네. 지금 하고 계시고 네. 우리 영주의 뭐 특산품을 다 활용하고 계신 네, 거네요. 너무 많아요. 영주 특산품은. 아니 근데 아까 그 커뮤니케이션 미디어과를 나오셨고 네. 또 직장도 수출입과 관련된 네. 회사였는데 뭐 평소 이렇게 음식을 만드시거나 개발하시는데 또 취미나 뭐 어떤 재능이 있으셨어요? 평소에도 이제 빵 만들고 과자 구워서 다른 사람한테 나눠주고 그런 걸 좋아했어요. 네, 근데 그걸 업으로 삼는다고 생각은 못했는데 그냥 저는 일단은 큰 목표는 좀 한국을 기념할 수 있는 그런 특산품을 만드는 거고 그리고 또 영주에 그 많은 그런 자원들을 이용해서 브랜드를 설립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다 그런 목표에 수반되는 거라고 생각해서 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대화를 나눌수록 참 멋진 여성, 네, 우리 멋진 대표님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제 영주라는 곳이 뭐 얘기 딱 했을 때 이 지역을 아는 사람들이 또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뭐 전 당연히 영주뿐인가 했더니 아니라고 하시고 이렇게 새로운 지역에 와서 터를 잡게 되신 건데 쉬운 결정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가족들이 또 이렇게 이쁜 딸을 또 다른 지역에 혼자 보내려고 하니 걱정도 많으셨을 것 같고 네, 어려움 없으셨어요? 정말 놀라셨죠. 저희 부모님이. 놀랄만 하죠. 네. 근데 영주는 사실 저희 엄마가 좋아하시는 그런 그래요? 곳이에요. 왜냐하면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이제 가족 여행을 안동이랑 영주로 갔었는데 이제 무선마을에서 고택 체험을 하고 영주에 사과 따기도 하고 부석사도 들렸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그때 너무 좋아가지고 사과 따기 체험하고 한 게. 네.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영주에 가족 여행을 가고 또 저도 이제 외국인 친구들 교환학생 이렇게 영주로 여행을 온 적이 있어요. 네, 그래서 저는 서울 사람이면서 영주를 좀 좋아하는 네. 사람이었는데 또 이제 이건 좀 개인적인 일이지만 회사 생활을 하면서 스트레스 때문에 제가 습진이 조금 심했어요. 밤에 잠을 못 자고 진물이 날 정도로. 그래서 약간 이게 미세먼지나 그런 영향도 있을 수 있고 그래가지고 진짜 좀 공기 맑은 데서 살아보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영주를 그렇게 택하게 됐는데 가족들도 처음엔 반대를 하셨지만 주말마다 영주에 놀러 오시고 네, 재밌는 시간 보내시기 때문에 그렇게 막 멀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2시간이면 충분하니까요. 네. 맞아요. 뭐 기차 타고 오시면 요즘에는 뭐 가까운 거리고 네. 요즘에는 뭐 주말에 이렇게 부모님들 오시고 하시면 이제 영주에 어디 놀러 가세요? 저희는 풍기 온천 올 때마다. 온천. 네, 거기 물이 너무 좋아요. 보들보들하죠. 네. 네. 풍기 온천도 자주 오시고. 영주 오신 지는 우리 대표님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저는 아직 1년 안 됐고요. 네. 네, 얼마 안 됐어요. 사실 영주 아주 초보입니다. 그래도 벌써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 정도로 이제 이름 알리신 게 대단하시고 지금 요 정도니까 이제 또 1년 후, 2년 후가 되면은 영주를 정말 대표하는 풍기 푸딩랩이 또 되지 않을까 네, 기대를. 저의 목표입니다. 네,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자,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20대였다면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을 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내가 사는 지역도 아닌 다른 지역에 그것도 내 전공이 아닌 새로운 분야에 창업을 해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게 정말 대단하시다는 생각이 들고 또 대표님 같은 우리 젊은 청년 창업가들이 또 많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분들에게 영주로 와서 창업을 하면은
이런 거 좋아요. 좀 한번 와 보세요. 뭐 이런 네. 응원의 메시지를 좀 보내주신다면요. 네, 제가 아직 영주에 대해서 다 아는 건 아니지만 우선은 여기는 공기가 너무 맑아서 아침에 일어나면 소백산이 이렇게 보이는데 그거 자체가 너무 힐링이고, 그리고 젊은 분들이 영주에 와서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하고자 한다면 너무 응원해 주시는 분들이 많아요. 네, 공무원 분들도 그렇고 그냥 여기는 좀 여유로워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다 좀 마음이 여유로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들 응원해 주시고 친절하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인프라가 굉장히 좋아요. 네, 저는 약간 시골은 아니죠, 시니까. 근데 아무튼, 네, 서울에 비해서 좀 시골이라 하면은 많이 불편하지 않을까 고민을 했었는데, 도서관도 좋고, 그리고 뭐 체육시설도 좋고, 네, 그리고 뭐 많은 편의시설이 다 거의 수도권 못지 않기 때문에 영주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보신다면 망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네. 감사합니다. 이보다 더 살아있는 또 우리 영주시 홍보가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시골로 가면은 시골 사람들의 막 텃세가 있다고 막 힘들다고 뭐 이런 얘기들도 이렇게 또 종종 나오거든요. 그걸. 네, 걱정하셨는데 와 보니까 전혀 네, 느끼지 별로, 못하시고 네, 없는 것 같고, 네. 오히려 더 큰 응원을 네. 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우리 대표님이 산 증인으로 오늘 방송에서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시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작은 중소도시일수록 자꾸 청년들이 떠나고 있는 게 굉장히 참 큰 문제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영주를 찾아주고 계신 또 청년분들이 계시다고 하니까 저희로서도 힘이 되고 또 우리 지역에 있는 청년분들도 우리 대표님 같은 분들을 보면서 좀 지역에 남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좀 적극적으로 생각해 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이렇게 라디오 출연을 해 주셨는데 네, 마지막으로 또 뭐 하시고 싶은 말씀 전해 주세요. 네, 우선은 저는 이게 너무 연예인 수상소감 같을 수도 있는데 네. 저희 그 영주 청년 정주 지원센터에 네, 김경아 매니저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또 저희 사회적 경제 그 기업센터에 제가 입주해 있거든요. 네. 거기 입주하게끔 네, 약간 기회를 주신 그 센터장님께도 정말 감사하고 그래 마지막으로 정말 영주가 좋습니다. 영주 너무 좋고 매력도 많고 아직까지 전국 최고의 도시인 것 같은데 이름을 날리지 못하는 것 같아서 저희가 새로운 영주 시민으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영주가 좋아 이렇게 또 출연해 주신 것 같아요. 네. 오늘 너무 기분 좋은 또 우리 청년 대표님을 만나서 저희도 이렇게 힘이 납니다. 열심히 함께 하시기를 더 응원 드리고 오늘 요것도 가져다 주신 것도 남은 거는 우리 식구들하고 또 같이 맛도 보고 앞으로 더 응원하겠습니다. 많은 곳에서 자주자주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요즘 가을비가 자주 내리고 있죠. 오랜만에 비 오는 날 산책을 나가봤는데요. 비 덕분에 거리도 한적하고 또 나뭇잎에 맺혀있는 물방울들이 참 예쁘더라고요.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하루의 피로를 씻어주는 것 같아요. 네, 여러분도 일상 속의 작은 즐거움 놓치지 않길 바라면서 오늘도 영주가 좋아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4시에 다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선영이었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영주가 좋아. 오늘도 영주 FM 테마가 있는 음악 89.1 여러분과 함께하는 영주 FM 같이 웃고 같이 들어요. 영주의 얼굴 89.1 영주 FM 89.1